시간에는 홀더 부케 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내추럴 스템 부케라든지 이런 홀더 부케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서시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추럴 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연줄기를 그대로 살려서 하는 부케를 가지고 우리가 내추럴 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홀더 부케는 예전에 와이어 부케에서 조금 더 발달된 단계겠죠. 이 홀더 그 자체의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꽂을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 홀더 내부에 플로럴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 관리라든지 수명이라든지 굉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대신 좀 무거운 또 단점이 있겠죠. 그런 장단점을 잘 살려서 사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꽂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홀더 부케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홀더 부케보다는 다른 형태의 내추럴 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호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간에 홀더 부케는 특별한 늘어지는 형태라든지 다른 촉수한 형태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원형 부케를 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홀더 부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내부의 밑가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음 상태는 이렇게 되어서 있지만 요걸 제가 다 이렇게 아이비 잎을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끼워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끼워둔 건데요. 자, 이런 밑가림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케가 멋있고 좀 화려하고 또는 특이하다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플로럴 폼이 보이니까 그다지 좋은 부케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아이비를 미리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자, 진주핀을 사선으로 찔러서 좀 미리 고정을 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자, 마지막에 이런 아이비 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부케가 완전히 제작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제작하는 단계에서 미리 가림을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더 편할지를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하게 반드시 미리 해야 된다. 반드시 마지막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작업하시기 편한 상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가림을 어느 정도 해놓으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사용될 재료에는요. 이렇게 장미, 그 다음에 이렇게 연두 색깔 스프레이 카네이션, 그리고 리샨샤스, 그리고 알스트로메리아를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한 스텝만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일락스 이렇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스마일락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어떤 그린의 역할을 해줄 거고요. 지금 보신 이 아이비 같은 경우에 밑가림의 역할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사용된 용도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가장 먼저 중심에 포컬 포인트를 잡아주게 될 텐데요. 리시안샤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색깔도 화려하고 형태도 큰 걸로 이렇게 기본 중심을 잡아주고요. 자, 이제 중심 부분을 약간 이렇게 깊이감 있게 잡아줄 겁니다. 자,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원형을 꽂아갈 적에 이제 높이를 결정했으면 그 다음번에 해야 될 게 반드시 있죠. 뭘까요? 바로 폭을 결정하는 거예요. 원형이 이렇게 쭉 꽂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밑으로 아이스크림 콘처럼 깎아진 것처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보기가 싫을 테니까 이 길이 정도 되게 할 건지 아니면 약간 더 넓게 할 건지를 결정을 먼저 하셔서요. 일단은 만드시는 분들이 폭을 미리 결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폭이라고 얘기를 하면 양쪽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똑같이 되기 쉽기 때문에 자, 2개 정도 같이 잘라서 양쪽에서 이렇게 꽂아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케의 폭이 결정이 됐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좀 다른 색깔의 한 색깔로만 다 아랫부분을 꽂을 수는 없으니까 자, 이쪽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을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자, 이렇게 폭을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높이하고 전체의 폭, 전체의 크기는 벌써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때요? 이 아웃라인을 좀 부드러운 원형으로만 만들면서 자,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빈 곳만 메꾸어가면 완벽하게 예쁜 부케가 되겠죠. 자, 이제 소재를 다른 소재들을 섞어가면서 그 사이사이를 메꾸어 갈 텐데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리샨샤스와 이 리샨샤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됐죠. 그 사이에다가 다시 이렇게 장미를 꽂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번에는 제가 리샨샤스를 꽂도록 할게요. 자, 리샨샤스로 이렇게 자, 이렇게 중심을 또 꽂아주고요.
자,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구도로 꽂으면 또 보기가 싫으니까 이런 알스트롬 에리아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렇게 빈 공간을 메꾸어 가자. 자, 알스트롬 에리아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좀 쉽게 부러지고 굉장히 연약한 소재이기 때문에 꽂으실 적에 조금 더 주의해서 꽂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화본드를 이용을 하거나 본래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꽂으시는 게 정상이지만 어때요? 오늘은 제가 이것들을 일일이 꽂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형태라든지 방법론적인 것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생화본드는 제가 사용을 하지 않고 꽂고 있고요. 그렇지만 잘 꽂은 부케는 생화본드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던져도 쉽게 빠지진 않죠. 그리고 이렇게 미리 튜브형으로 짜서 쓰는 생화본드도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꽂아놓은 다음에 스프레이 타입으로 이 뿌리 부분에 이렇게 뿌려서 고정하는 그런 생화본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스타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형태를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소재를 약간의 높낮이만 줘서 자, 계속해서 꽂아 가시는데 자, 높이를 너무 똑같이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짧은 것들은 좀 짧게 사용을 하고 좀 긴 것들은 좀 길게 사용하고 이게 훨씬 더 예뻐요. 항상. 그래서 꽃들을 다 똑같은 높이로 꽂아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은 조금 더 빨리 버리시는 게 더 예쁜 부케를 빨리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색으로도 이런 카네이션, 스프레이 타입의 카네이션으로도 이렇게 깊이감을 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꽃이 어느 정도 형태가 지금 많이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빨리 한 가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있죠. 뭘까요? 자, 이제 그린 처리죠. 제가 아까 그린 처리를 스마일 락스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마일 락스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스마일 락스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장미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꽂으시고요. 자, 색깔도 전체적으로 배색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원형 형태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케를 제작을 하실 때는 다들 뭐 원형 형태가 잘 안 나오고 저는 꽂으면 찌그러져요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이 원형 형태를 그냥 무작위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원형들을 꽂으실 적에는 어느 정도 높이하고 폭을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쉽고도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먼저 꽂고 그 다음에 폭, 이 양쪽 넓이를 얼만큼으로 할 건지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순차적으로 메꾸어 가면 되겠죠. 자, 어때요? 참 말로는 쉬운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꽂으실 때도 그러한 기본 원리만 지키신다면 말처럼 쉽게 꽂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형 형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이제 스마일 락스를 조금 사용을 하고 그리고 계속 꽂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스마일 락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이렇게 줄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째로 사용을 하시는 것보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잎을 좀 다듬어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둘러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둘러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서 이 스마일 락스를 사이사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일 락스도 사이사이에다가 스마일 락스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꽃의 느낌이 그냥 파스텔의 느낌에서 굉장히 싱그러운 그런 싱그러움을 많이 주게 돼요. 이 스마일 락스라는 소재의 굉장한 특징인데 소재 자체가 실제로는 잎이 그렇게까지 연약하진 않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요. 자, 쉽게 시들 것 같지만 또 막상 사용을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쉽게 시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재가. 그래서 이렇게 스마일 락스를 자 사이사이에다 꽂아주시면 부케가 굉장히 싱그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외국 영화에서나 이런 곳에 보면은 그 결혼식 단상에서 이렇게 그 그린이 이렇게 길게 갈란드로 이렇게 된 테이블 같은데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스마일 락스를 뭉치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웨딩에서는 사실 이 스마일 락스가 거의 빠지지 않고 많이 사용되는 소재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스마일락스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스마일락스도 중요하지만, 자, 아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이런 리시안샤스나 다른 소재 이런 봉오리 부분이요. 이런 것들은 이 봉오리를 다른 꽃들보다 약간 높게 살려서 꽂아주시면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깊이감을 주기도 하고 훨씬 더 이런 부케가 내추럴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느낌이 좋으니까 그냥 꼭 핀 꽃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꽃들도 같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아마 느낌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 봉오리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더 어린 봉오리도 같이 조금씩 사용을 합니다. 언젠가 이 부케를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분 한 분이 이걸 다 잘라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꽂으면 더 훨씬 예쁘다고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너무 아까워서 괜히 잘라버렸어요. 막 이런 소리 하시는데 자, 너무 그냥 아무 꽃이나 싹둑싹둑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봉오리라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완전히 전혀 다른 느낌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어떠세요? 봉오리 좀 꽂았더니 갑자기 부케가 좀 더 싱그러워지고요. 느낌이 완전히 더 달라졌죠? 아까는 약간 좀 콤팩트한 느낌이었지만 훨씬 더 내추럴해지고 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보시면 꽃은 항상 마찬가지죠. 봉오리가 있으면 항상 핀 것도 있고 핀 것이 있으면 항상 봉오리도 함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봉오리만 있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활짝 핀 꽃만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연과 근접하게 이런 봉오리 부분과 활짝 핀 꽃이 함께 공존하면 매우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느끼기 마련이죠. 그게 바로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내추럴한 소재들, 그리고 아까 쓰던 스마일락스들. 자, 스마일락스도 이렇게 자, 겹가지를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고요. 자, 지금 부케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대부분들 이 부케만큼은 만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부케가 기본적인 원리만 파악을 하시면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파악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쉽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동안 부케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이제 더 이상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반드시 이런 부케들은 방사로 제작이 돼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야지만 이 부케가 어떤 다른 꽃들이 엉키거나 줄기가 흐트러지고 망가지지 않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자, 거의 다 완성이 됐네요. 자, 지금 어떠세요? 거의 다 부케 형태가 완성이 됐죠? 자,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밑을 리본 처리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일락스도 가장자리 쪽으로 필요하다면 조금 정도 더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자, 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좀 더 그린이 많이 들어간 싱그러운 게 좋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린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취향에 따라서 그린이 좀 싱그러운 것들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스마일락스를 이 아랫부분에도 조금 많이 넣어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꽃들이 훨씬 좋다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스마일락스는 두르지 말고 그냥 꽃으로만 마무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형태가 대부분 완성이 되었어요. 자, 완성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꽃들은 그만 놓도록 하고요.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뒷부분은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이 어떤 폼이라든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꽃들도 지금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싱그러운 상태로 쓰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들었을 때 한번 보세요. 이 꽃들이 이 수평인 180도보다 살짝 더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끝선이. 그 이유는요. 이렇게 이게 위로
이렇게 달랑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딱 부케를 들었을 때 손등을 살짝 덮는 정도의 선을 이루어져야지만 이 손등에 부케가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케가 이렇게 옆선이 이렇게 해서 더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면 어때요? 손등에서 이런 꽃이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 부케의 옆선은 180도보다 살짝 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최소한 180도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훨씬 내추럴한 부케가 되겠죠. 자, 보시면 어떠세요? 이런 봉오리들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자, 부케는 여기까지 만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부케를 마지막으로 장식할 수 있는 리본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리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장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리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본적인 레이스 리본에 속하는데요. 자, 부케를 예쁘게 만들긴 했지만 어떠세요? 손잡이가 이렇게 플라스틱 홀더가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다지 썩 이쁘진 않죠. 자, 이런 경우에도 자,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 홀더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거꾸로 위로 올라가줘요. 손잡이까지. 그러면 이 윗부분까지 이 줄기를 완전히 이렇게 쌀 수 있겠죠. 이 리본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줄기를 싼 다음에 이 끝 부분을요. 자, 잘라주고요. 자, 제가 홀더는 살짝 옆쪽으로 치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자, 완전히 한 바퀴를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감아서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리본을 이렇게 리본을 아까처럼 예쁘게 매줍니다. 리본 예쁘게 매지고 있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그다지 안 예쁘게 매지고 있네요. 제가 안 보고 맸더니 자, 이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만져서 좀 예쁘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자, 어떠세요? 이런 리본 처리가 이렇게 손잡이까지 리본 처리가 되어 있고 리본이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에 따라서 매우 크겠죠. 물론 이렇게 리본이 삐뚤은 것은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냥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리본이 하나 있으니까 어때요? 훨씬 더 이런 부케들이 좀 마감이 조금 더 잘 된 것처럼 보여지고요. 이런 리본들이 훨씬 더 정리가 된 것처럼 마무리가 잘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이 리본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홀더 줄기도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플라스틱이 있는 것과 이렇게 리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었을 때 그냥 이런 리본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도록 만약에 나는 이 라운드 스타일만 좋지 이렇게 리본이 흘러내리는 거는 싫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마감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게 없게끔 이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손잡이만 깨끗하게 레이스로 감아진 거니까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마무리까지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는 부케로 만드시는 게 어떤 고객의 입장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선물을 할 때도 그분의 만족도가 훨씬 달라지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홀더 부케를 만들고 리본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그다지 방법이라든지 홀더를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지만 이런 꽃의 형태를 잡는 법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들도 자, 마무리하자면 높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양쪽 폭을 정해서 그 다음번에 순서대로 메꾸어 나간다 였습니다. 자, 부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